안녕하세요. 정혜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오늘은 임원 퇴직금으로 증여세를 4억 8천만 원 줄인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급여와 퇴직금의 관계, 그리고 퇴직금과 주식의 관계, 오늘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얼마로 하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퇴직금을 많이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퇴직금을 적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말이 다르냐고요? 그것은 회사의 자산 규모나 지분 구조, 또 대표님의 자산,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퇴직금을 많이 할 때 절세 효과가 큰 회사가 있고, 오히려 퇴직금을 안 하는 게 절세 효과가 클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표이사님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를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내 급여를 어느 정도 하는 게 법인세랑 비교했을 때 가장 절세 효과가 큰지 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대표이사님의 급여와 퇴직금의 관계, 또 퇴직금과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중요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거기 옆에 V자가 있죠. 그거를 누르시면 저희가 상담 신청하기, 그 다음에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절세 꿀팁을 나눌 수 있는 단톡방들이 있어요. 또 1대1 개인 상담도 있고 이렇게 무료 회원가입도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대표님들한테 필요한 혜택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표죠. 일단은 우리 대표님 급여에 따라서 소득세 얼마가 나오는지, 소득세는 대표님이 내시는 세금이 소득세죠. 그런데 나는 법인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월급은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처리가 돼요. 그렇다면 비용으로 처리된 만큼 법인에서는 법인세를 덜 내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천, 연봉 6천까지는 세율이 14.9%, 이 부분은 4대 보험까지 다 감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한 1억 2천 정도면 22.3%. 제가 보기엔 대표님 회사에 1년 동안에 이익을 낸 그 당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2억을 초과한다면 1억 2천 이상은 받으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당기순이익이 2억이 안 되더라도 전략적으로 부수적인 효과를 위해서 연봉을 올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왜 제가 급여가 중요하냐고 말씀드렸냐면, 퇴직금을 정산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직전 3년의 연봉입니다. 직전 3년 연봉 평균을 갖고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직전 3년의 연봉이 낮다면 퇴직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전 3년의 연봉, 근무기간, 지급률, 이 세 가지가 퇴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표에서는 지금 두 개의 표를 보여드렸어요. 하나는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 퇴직금 계산식이고요. 또 하나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계산식입니다. 그런데 계산식이 똑같죠? 그러나 이 지급률이 2020년 1월 1일부터는 지급률을 얼마로 하던 2배수까지 퇴직소득세율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을 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회사마다 어떤 게 더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회사의 퇴직금 규모, 그리고 퇴직금 규모를 예를 들면 많이 가지고 가고 싶다, 적게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대표님의 과거의 연봉, 현재의 연봉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과거에 높은 배수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회사는 현재 기준으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19년 12월 31일까지는 3배수를 했고요. 그리고 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2배수로 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퇴직금을 계산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이 회사에는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지분 이동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원하셨던 것은 은퇴를 하고 좀 편안하게 삶을 즐기고 싶으신 케이스였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분을 자녀에게 좀 이동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나는 다 회사 넘겨주고 자유롭게 남은 삶은 사업이 아니라 정말 자유로운 내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려면은 지분을 좀 빨리 정리해 드리는 게 좋겠죠. 우리 회사는 이슈가 좀 있는 회사였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내년부터 회사가 급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성장을 할 경우에 당연히 주가도 급상승하게 됩니다. 증여를 늦출수록 세금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작년에 아마 이제 상담을 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주가를 먼저 평가를 해봤어요. 주가를 평가해 봤더니 대략 20억이 조금 안 됐습니다. 한 주당 99,000원 정도, 5,000원짜리 주식이 99,000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 주가를 예상을 해봤더니 내년에 이익을 말씀해 주셔서 그걸로 예상했더니 이거에 두세 배가 확 뛰는 거예요. 주가가. 그래서 빨리 지분을 좀 정리를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회장님이 실제로 퇴직을 할 계획이 있으셔서 퇴직금을 계산을 해봤더니 회사에서 오래 근속하셨으니까 금액도 꽤 됐습니다. 기존에도 회사에서도 퇴직금 계산을 하셨는데 예전 정관, 5배수 정관이 예전 게 있으세요. 그래서 그걸로 계산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회사는 예전에 5배수를 하는 것보다는 현재 기준으로 3배수, 2배수 하는 게 가장 많은 퇴직금을 가장 낮은 세금으로 개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 이유는 예전에 11년도 5배수가 있었지만 11년도에는 회장님 급여가 아주 낮았기 때문에 그 급여에 5배수 한 것보다는 현재 급여에 3배수 한 게 전체적으로는 퇴직금이 몇 억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다양한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다음에 정확한 금액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퇴직금을 최대 한도로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설정을 해서 주가를 평가를 해봤더니 주가가 한 주당 순자산 가치는 32,000원, 손익가치는 0원. 그래서 가중평균을 하면은 12,800원밖에 안 나와요. 여기는 0원. 왜? 마이너스니까 15억이 법인에서 나갔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회사의 가치가 19억 9천이 아니라 5억 1천만 원으로 확 떨어집니다. 자, 주가평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해서 한 것이 주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평가한 주가와 자산의 80% 두 개 중에 큰 것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주가는 자산의 80%가 73,000원, 가중평균이 99,000원, 그래서 더 높은 99,000원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올해는 가중평균은 12,000원, 자산의 80%가 25,000원, 이럴 경우에는 더 큰 자산의 80%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가가 됨으로 해서 우리 회사의 증여세가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줄어든 만큼 회사 가치가 떨어졌죠. 99,000원에서 25,000원으로 떨어지면서 회사는 19억 9천이 아니라 이제는 5억 1,200이 됐습니다. 증여세는 당연히 6억에서 1억 1천만 원으로 떨어졌죠. 자그마치
4억 8,800이라는 세금을 절감한 케이스였고요. 실질 부담해야 될 증여세가 1억 1,500이었지만 사실은 여기는 증여특례를 받을 수 있는 회사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거의 세금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아마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서 올이나 내년에 주식 이동을 했으면 증여세가 6억이 아니에요. 회사 가치가 2배, 3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증여세는 10억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을 만나서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서 가장 안전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진행한 것이 바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됐던 거죠. 증여세는 1억 1천. 증여세를 1억 1천 내면은 승계가 완전히 끝나고요. 이것도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증여특례를 활용해서 이 세금도 내지 않을 수 있죠. 물론 증여특례를 받게 되면 언젠가는 이 증여자산은 합산이 됩니다. 그 언제는 바로 상속이 발생했을 때죠.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된다면 그때 합산을 해도 별로 세금은 없을 거고요. 회장님께서 남은 생을 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15억이라는 현금을 가지고 충분히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했고 자녀는 자녀대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를 승계를 완전히 받아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승계가 됐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퇴직금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퇴직금 금액을 정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실 게 임원은 법인과 고용관계가 아닙니다. 위임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퇴직금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을 받게 돼요. 이 모든 절세 플랜에 있어서 급여나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보수가 인정을 못 받으면 퇴직금도 인정을 못 받고 이렇게 주가를 낮췄던 모든 것이 다 인정을 못 받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규정입니다. 임원의 퇴직금,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절세의 기본이 되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보수 규정, 퇴직금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이사님의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퇴직금, 주가, 증여세까지 다 다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확한 회사의 규정입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이 돼 있으셔야지 오늘 절세에 꽂힌 가장 기본인 규정에 대해서 영상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들으시면서 우리 회사도 좀 규정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회사 주식 이동할 건데 이런 대표님들께서는 상담 예약 010-5500-9632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영상 하단에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늘리는 대표님이 있는 한편 평생 모은 자산이 세금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세금 지식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인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정보와 실행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큰 자산을 소유한 분이나 존경받는 가업 승계를 잃은 회장님들 세금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는 자산가들도 모두 특별한 절세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17명의 전략세무사와 10,000개 이상의 솔루션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절세 솔루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대표님도 행복한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 상담은 지금만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